민생회복지원금 곧 발표, 살포 최대 50만 원씩 준다. 참 전국민 25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진짜 오래가네요. 예,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전국민 25만 원 준다고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말을 하더니 아직까지 추진은 안 했습니다. 이제 곧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는 게 일단 현재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전국민 25만 원, 35만 원 주는 것은 기본으로 한다. 네, 전국민 25만 원 주는 것은 기본으로 한다 이거예요. 뭐 35만 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아니 전국민 25만 원을 주는데 못 사는 사람들 취약계층은 더 주면 안 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니 25만 원만 보다 더 줘야지 뭐 30만 원 좀 더 가서 4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층은요.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 상위 10에서 20% 고소득층은 안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안 준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런데 문제는요. 상위 소득 상위 10에서 20%잖아요. 고소득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부자도 준다는 거죠. 이미 부자는 준다는 거잖아요. 소득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돈을 뿌린다 이 이야기 이제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추가 경정 예산을 21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윤석열 정부서 13조 8천억 이거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한 것도 민주당이 계속 압박해서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없고 그죠?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나왔기는 하지만요. 예, 그런 상태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도 못해요. 야당이 예, 대선 앞두고 계속 찔러대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13조 8천억 원. 그리고 이제 21조 플러스 알파. 돈 뿌린다는 이야기에 돈 뿌린다.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전국민 지원금도 뿌리지만 예, 이게 예, 지역화폐도 엄청 뿌린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보조금이죠. 지금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게 2021년에 1조거든. 1조 2,522억 원 뿌렸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올해 지난 1차 추경 때 4천억 원 있었습니다. 2차 추경 때 5천억 원을 플러스해서 9천억 원.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두 번째 규모로 지역화폐를 또 뿌린다고 합니다. 지난 7년간 3조 3,282억 원을 뿌렸는데 이게 9천억 원을 또 뿌리면 4조 2,282억 원을 8년간 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야, 진짜 돈 뿌리는 거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 부채 괜찮을까요? 저는 나라 부채가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나라 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보면 2025년 추경을 하지 않았을 때 GDP 대비해서 비율이 48.4%입니다. 예, 1281조 2천억 원. 그런데 추경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아마 국가 채무가 말입니다.
올해만 50%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 말입니다. 국가 채무가 50%가 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채무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도 괜찮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미국이 부채가 많죠. 미국이 국가 채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3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지난 5월 21일에 5.084까지 올라갔습니다. 5.084%. 3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는 거잖아요. 이게 2023년 10월 19일에 5.109%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6월 13일 현재도 4.899% 안 떨어져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3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2022년 채권 대학살 때처럼 최악의 상황이 덮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10월 24일에 보세요. 4.384%, 386%인데도 그 당시에 채권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채권 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풀렸습니다마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3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지난 5월 21일에 3.182%까지 역대 최고까지 올라 역대 최고까지. 지금은 5월 26일에 2.850%, 6월 13일에 2.788%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여전히 높은 숫자.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은요 통화 자체가 기축통화예요.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인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폭등. 마찬가지로 달러도 전 세계 이거는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인데도 지금 30년 국채금리가 폭등.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칫 채권시장이 펑 터지는, 다시 말해서 부채 폭발의 위험이 오는 그런 상황, 저는 충분히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도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심각하지는 않아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8월 5일 8월 쇼크 때죠. 2.863%에서 비슷하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820%잖아요. 채권이 좀 안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의 어떤 폭발의 위험이 온다면, 예를 들어 2022년 10월 21일에 4.655%거든요. 이때 당시에 말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그것 때문이거든요. 레고랜드의 채권에 대한 보증을 강원도에서 졌는데 이거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채권을 책임 못 지겠다 했잖아요. 그 바람에 채권 시장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말입니다. 채권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박살났습니다. 이런 일이 안 올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채권 시장 저는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생각은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채 폭발이라는 그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 지역화폐로 돈을 뿌리는 것, 이렇게 돈을 뿌리면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면 다른 나라가 사주는데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에요. 때문에 돈을 찍었을 때 다른 나라가 안 사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뿌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기축통화도 박살나고 있는데 비기축통화가 박살 안 난다? 저는 그 말 자체는 국민들을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돈 뿌리는 게 위험하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